사업은 꼭 자가로 하면 좋겠다라고 조언 주실 적 있었잖아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부동산으로 970억 부자가 된 명동 칼국수처럼 말이죠. 최근 롯데케미칼이 발행한 채권에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어려운 말로 EOD, 기한이익 상실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졌다는데요. 채권단에게 조기상환 요구를 하지 말아달라고, 유예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롯데그룹에서 지원을 나선다고 합니다. 엄청난 부동산으로 롯데케미칼 신용도를 보강해줄 계획이라는데, 이거와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 그리고 사업의 근간이 되는 부동산 투자 전략에 대한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부동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사업을 하기란 사실 매우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어느 정도 벌고 나면 부동산 확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어떤 부동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냐면 본인 사업장들을 가지고 있으실 필요가 있어요. 예전 같으면 장사 좀 잘 되면은 건물주들이 나가라 그런다고 해서 갖고 있어야 된다면은 요즘은 임대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나가라는 말은 절대 하지도 않으시는데, 내게 아니면은 임대료 발생하는 부분이 고정비가 부담이 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번 걸로 사업장을 확보하시는 게 롱런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되겠죠. 특히나 우량지역 같은 경우들은 그런 자리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꼭 가져가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병원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우량지역에서 하시는 분들이 돈은 잘 버시는데 문제는 그 우량지의 부동산을 가지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매우 비싸기 때문이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어디서 사업을 하셔도 사업이 장기적으로 끌고 갈 생각이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어느 정도 수익이 나셨을 때 그 사업장을 꼭 가지고 계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롯데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롯데는 대표적으로 부동산 좋은 것들 많이 갖고 있기로 유명한 곳이잖아요. 사실 유통기업들이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들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을 제일 잘 안다고 봐도 무방한 곳들이 바로 유통업체들인데, 이 유통업이 요즘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특히나 새벽 배송 같은 것들로 사람들이 오프라인 매장들을 잘 안 가다 보니까 유통업의 판도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업장들이 잘 안 되고 있는 건 맞는데, 문제는 그 자리들은 매우 좋은 자리들입니다. 유통업체들이 들어와서 그 자리가 좋아진 건지, 아니면 그 자리가 원래 좋았는데 유통업체들이 들어온 건지는 닭이나 달걀이나 문제는 있겠지만, 그 자리가 현재도 여전히 제일 좋은 자리라는 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좋은 자리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 부동산의 가치란 어떤 거겠어요? 언제든지 현금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황금성이 좋은 자산이라는 겁니다. 황금성이 좋은 자산이라는 뜻이 얼마나 좋은 건지를 지난 2년간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우리 집이 막 올랐다 했을 때는 다들 매우 기뻤었지만, 안 팔린다 되는 순간 우리 집부터 마구 떨어지잖아요. 반면 좋은 자산들은 계속 신고가 행진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좋은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곳들은 어려울 때 큰 힘이 된다는 것들을 이번에 롯데케미칼에서 보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만 그랬나요? 몇 년 전에 롯데건설 어려울 때 롯데건설에서도 본사를 담보로 일본에서 돈을 빌려온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돈을 빌려올 수 있다는 것들은 환리스크를 제거하면 엄청나게 좋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금리 자체가 레벨이 다르잖아요. 일본에서 대출 받을 수 있다. 제가 이거 몇몇 회사 오너 만났을 때 꼭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 웬만하면 일본의 크레딧 라인을 열 수 있는 큰 업을 한번 해보셔라.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돈 빌리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수준의 대출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아마 우리나라 대기업들 중에서도 일본에서 돈 빌릴 수 있는 곳들 거의 손에 꼽을 겁니다. 롯데건설은 강남에 있죠. 생각 이상으로 강남에 건설사들 몇 군데 없습니다. 강남에 있는 자기 사옥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어려울 때 돈을 메꾼다. 이런 것들을 더더더 크게 할 수 있는 곳들이 바로 어디냐, 롯데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 거죠. 요즘에 롯데에서 자산 정리들을 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팔린다는 거죠. 내놓으면 팔린다는 거. 예전에 홈플러스 때도 봤는데, 홈플러스도 여기저기 있는 자산들 매각하는 모습들 봤잖아요. 유통업체들이 갖고 있는 자산들은 진정한 자산입니다. 롯데그룹이 현재 자산이 한 140조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 부동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약 40% 정도 됩니다. 약 40% 정도 되는 이런 자산들이 거의 대부분 전국에 좋은 자산들만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그럼 나도 좋은 자산들만 가져가야지 라는 게 오늘 첫 번째 시사점이라고 할 수 있고, 지난번 명동교재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뭐냐, 롯데그룹의 자산 구조를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동산이 40%다. 우리는 이 점도 꼭 가져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산에서도 부동산이 40% 정도만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너무 좋겠죠. 거의 대부분 제 생각에는 한 7-80% 이상 될 겁니다. 현금성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현금성 자산이 많으시면은 좋긴 좋은데 부동산 가격 상승할 때 놓치는 부분도 많아지니까 40% 정도는 부동산을 가져가시면 매우 좋겠다, 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생각보다 어렵다는 사실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남 아파트 일단 30억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고, 강남
아파트 한 30억 원 정도 되고 내가 부동산 자산이 40% 정도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한 40% 정도 된다 치시면 전체 자산이 70억 정도 돼야 돼요. 그럼 부동산 30억에 현금성 자산, 주식이든 코인이든 나머지가 한 40억 정도 돼야 40%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오죠? 훨씬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강남 아파트가 많은 사람들의 목표일 수는 있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훨씬 열심히 하셔야 롯데 같은 아주 좋은 회사의 자산 구조를 나도 확보할 수 있다. 작년부터 풀대출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요. 풀대출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우량자산을 사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량자산만 사는 게 다가 아니라는 얘기죠. 우량자산을 갖고 계시면서 언젠간 그 빚을 다 갚고 현금성 자산도 이만큼 약 60% 정도 가지시려면 얼마나 열심히 살아야 되느냐, 대충 감이 오시죠?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